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급진파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성계로 대변되는 신흥 무인 세력. 이들이 힘을 합쳐 1392년 조선을 건국한다. 그리고 조선 왕조 500년을 설계했다는 평을 듣는 정도전. 그는 과감한 토지 개혁과 함께 맹자의 천명론을 명분으로 왕답지 못한 왕은 백성이 바꿀 수 있다는 논리로 조선을 세운다. 더 나아가 왕은 늘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백성을 잘 아는 재상을 등용해 정치를 맡겨야 한다는 재상 중심의 정치를 주장하는데, 일인지하 만인지상, 재상은 위로는 임금을 받들어 올바르게 인도하고 아래로는 백관을 통괄하고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뒤집어 생각해보면 조선의 왕은 명목상 왕이고 실제 권력은 재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실제 조선 초기 왕실 내부에서는 이 씨의 나라인가 아니면 정 씨의 나라인가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결국 정도전이 이성계의 가장 어린 막내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큰 역할을 하자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웠던 다섯째 아들 이방원은 곧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을 죽인다.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 이방원, 그는 훗날 조선의 3대 왕 태종이 된다. 태종은 신생국가 조선에서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정립하고 통치체제를 정비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 특히 정도전과 달리 주도권이 철저하게 왕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제도 개혁을 단행한다. 그렇게 시행된 정치체제가 바로 육조 직계제였다. 육조 직계제란 조선의 국가 정무를 시행하는 이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의 육조가 재상들의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왕에게 보고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통해 당시 재상권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한 사관원을 통해 대신들을 견제하는 한편 전국적인 호구조사를 통해 호적을 작성하고 16세 이상의 모든 남자에게 호패법을 실시하였다. 한편 외척도 견제하기 위해 자신의 처남들을 과감히 제거하였고 왕위를 셋째인 충녕대군, 즉 훗날의 세종에게 물려주면서 동시에 세종의 장인이자 영의정인 시몬을 병권 남용 혐의로 처형하였다. 왕권 강화에 집중했던 태종, 그에 이어 조선의 4대 왕 세종이 즉위한다. 그는 아버지와 달리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1420년 세종은 집현전을 설치하고 황희, 맹사성, 허저 등을 등용한다. 이에 더하여 집현전을 왕립학술기관으로 확장시키고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 박팽년, 최항 등의 젊은 학자들까지 등용하여 인재 양성과 학문 진흥을 꾀하였다. 이렇게 등용된 명재상들을 바탕으로 세종은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한다. 의정부 서사제란 육조에서 올라오는 대부분의 일을 의정부에서 논의한 뒤 국왕에게 올라가게 하는 제도이다. 그렇게 왕에게 집중되었던 국사를 의정부의 재상들에게 분산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인사권과 군사권은 국왕, 즉 세종이 확실하게 장악하면서 강한 왕권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 조선을 안정시키며 강력한 왕권을 극대화한 태종, 그리고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추구하며 슬기롭게 조선을 통치한 세종. 비록 두 왕의 정치 운영 방식은 달랐지만 태종과 세종은 각각 그 시대 상황 속에 맞는 국가 운영으로 조선 초기 왕권을 확립하고 확고한 국가의 기틀을 마련하였다.